안녕하세요. 한국 프롭테크 포럼 사무처장 조인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행사 준비한 입장에서 아까 이제 온라인 쪽을 보니까 한 130에서 140명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접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한국 프롭테크 시장 현황과 스타트업 생태계인데요. 사실 제가 전문 연구자가 아니라서 굉장히 무슨 어떤 큰 시각을 가지고 조망하기는 좀 힘들지만은 지난 2년간 이제 포럼 활동이나 저희 회원사분들이 해오신 그런 작업들을 좀 정리해서 전체적인 관점이나 좀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국내 프롭테크 현황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2000년대 중후반에 이제 웹 기반의 매물 리스팅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 후반에 이제 그 스마트폰, 그다음에 앱 경제 이런 게 활성화되면서 사실 이제 모바일로 그 부동산 어플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2015년 전후가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직방, 다방, 고객노노 이런 업체들이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추이를 보면 2013년부터 이미 창업의 움직임들이 꽤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에 그 프롭테크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처음으로 이제 기사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사이에 또 이후에 많은 업체들이 또 창업이 되고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2018년에 프롭테크 포럼이 창립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굉장히 개별적으로 이제 나열됐던 그런 업체들이 이제 하나의 공통된 이름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같으면은 뭐 이커머스 업체, 직방만 해도 뭐 오토 업체 이렇게 불리기도 했고 또 홈테크 업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불리는 업체들도 많았는데 이제 스스로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이제 이게 프롭테크구나라는 거를 정립을 하고 이제 그 생태계 속으로 이제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제 진입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작년에 그 투자 시장이 좀 많이 열리기 시작했고 전문 VC들도 이제 출연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대로 본다면 사실 이제 올해가 굉장히 이제 정말 굉장히 피크를 이룰 수도 있고 되게 급성장을 할 수 있는 이제 시장이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약간은 이제 변화가 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어떤 성장세와는 좀 다르게 언택트 기술이라는 걸로 해서 또 프롭테크가 새로운 위상을 좀 갖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공통적으로 앞에 분들이 다 이제 각 나라의 그 프롭테크 시장의 성장 배경이 이렇게 말하면 거의 이제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도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그런 필연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이제 전 사회적으로 이제 디지털 전환이 많이 이루어져서 사실 이제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립된 섬처럼 있었는데 이제 여기도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게 그동안 굉장히 심화됐었는데 이제 스마트한 수요자들은 이걸 이제 더 참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호황기가 끝이 나면서 이제 효율성을 이제 추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뒤집어서 기회 관점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이제 마지막 남은 디지털 기회 시장의 가장 큰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빅마켓이 지금 열리고 있고 블루오션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시장의 주체가 이제 세대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저희 프롭테크 회원사도 보면은 거의 30대 40대 혹은 20대가 주류를 이루고 계시고요.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그런 세대가 등장하고 있고 MZ 세대가 이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풍부한 이런 부분도 이제 훨씬 큰 기회를 갖는 그런 지점이 되겠고요. 정책 관점에서 보면은 공공 데이터가 개방되고 그다음에 창업이나 이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정책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훨씬 더 이제 힘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롭테크 부분을 이제 그 관점별로 좀 어떻게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은데요. 하나가 이제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하냐 이런 걸로 볼 수 있고 그거에서 어떤 지표는 언론에서 얼마나 많이 이제 중요하게 다루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프롭테크 첫 보도가 된 게 2017년 2월 19일자 조선비즈 그 우리 이상빈 기자님도 여기 와 계신데요. 기자님이 쓰신 그 트럼프 사위도 마윈도 투자한데 이거의 첫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두 분이 요즘 각각 다른 이유로 좀 시련을 겪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해 2017년에 한 60건 정도의 보도가 나왔고요. 근데 2018년 되면 거의 이제 500건으로 기사가 증가하고 2019년 작년에는 한 2,000건, 올해는 3,000건 이상의 그런 보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글에 저희가 이제 프롭테크란 키워드를 넣어서 트렌드를 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봤더니 사실 이제 이거는 조금 뭐 1대1 비교는 힘듭니다만 어쨌건 굉장히 처음에는 낮은 수준의 관심도를 보이다가 대체로 2016년, 17년 때 이제 점점 성장을 해서 이제 피크를 지금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관심도를 이제 이루는 게 미국하고 영국이고요. 일본하고 한국은 사실 굉장히 관심이 낮다가 이제 그 관심도가 굉장히 증폭되는 어떤 이슈가 하나 있으면 확 올라갔다가 아니면 좀 꺼졌다가 이런 걸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그래도 지금 굉장히 어떤 관심도가 꾸준히 유지되는 그런 걸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프롭테크가 영문 키워드이기 때문에 구글 사실 이제 영어권이 아닌에서 어떤 한계가 있다는 점은 좀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프롭테크 생태계에 지금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냐, 이게 이제 또 주요한 포인트인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이제 국내 프롭테크 스타트업, 아까 이제 뭐 이진영 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범위로 할 것인가가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좁게 보면 한 200개 업체, 그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여유 있게 보면 한 250개 정도의 스타트업이 지금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 그중에 이제 저희 스타트업들 한 130개가 저희 회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창업 그 설립 연도를 보면은 2013년부터 이제 많아지기 시작해서 2015년도에 가장 많고, 그 다음에도 꾸준히 열 몇 개씩 이렇게 창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도별 그 창업한 기업들 리스트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포럼에서 내놓은 프롭테크 맵인데요. 여기 이제 214개 업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맨 오른쪽에는 건설 부동산 업체의 이제 영역이고요. 요거를 이제 왼쪽 걸 따로 뽑으면 이제 이런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부동산 마케팅 플랫폼들이 있고, 부동산 관리 영역, 그다음에 이제 공유 서비스, 컨테크, 그다음에 데이터 앤 밸류에이션, 뭐 블록체인, P2P 다양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점점 그 플랫폼이 메인으로 시작했다 굉장히 분야가 넓어지고 있고, 플랫폼 내에서도 뭐 상업용, 주거용, 그다음에 그 지식산업센터, 창고, 물류센터 이런 쪽으로 범위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만 해도 뭐 되게 크게 그냥 커뮤니티 관리 이런 쪽으로 뭐 임대 관리 이런 쪽만 하다가 뭐 스마트 키, 아파트 하자 보수 관리, 위생 관리 이런 식으로 관리 솔루션도 굉장히 세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창업 시장에서 저희 그 130개사의 분류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마케팅 플랫폼, 중개 플랫폼 이런 업체가 굉장히 비중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공유 서비스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요. 카테고리 특징으로 보면 국내는 역시 이제 중개 임대 부분이 많고, 데이터라든지 건설 기술 쪽, 부동산 관리 쪽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독일, 영국, 스위스 이런 유럽 국가들은 컨테크 쪽이 좀 발달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 공공 데이터 개방 이슈가 있어서 데이터 쪽이 좀 많이 발달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투자 관점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산업의 초기 성장할 때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저희 회원사들만 기준으로 보면 한 86개사가 1조 4천억 정도를 유치를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이제 외부에 있는 다른 기업들까지 합치면 2조 시장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억 이상의 그런 또 투자를 유치를 받은 기업도 한 30% 정도는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투자 시장도 2013, 14 이렇게 개별적으로 간헐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2017년 이후에는 1,000억대 이상의 규모들이 들어와서요. 2019년에 이제 거의 6천억 가까이 찍었는데, 이건 직방과 야놀자가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높은 상승 곡선을 그렸고요. 올해는 한 500억 정도 저희 이제 회원사 그걸로 집계가 되는데, 또 최근에 오늘의 집이 770억 정도 투자를 받아서 올해도 1,000억 넘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투자 건수로 봐도 2015년부터 이제 증가하기 시작해서요. 작년에 37건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요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주요 투자 유치 기업인데요. 이건 뭐 그 투자 규모 순위로 한 건 아니고 플랫폼 업체 중에서도 여가, 뭐 주거, 그다음에 이제
공유 서비스 중에 파킹, 뭐 공유 오피스 뭐 이런 것들도 다 골고루 받았고요. 인테리어 업체, 블록체인, 공유 주방, 뭐 AI, 뭐 VR 이렇게 해서 투자 받는 그 업체들이 굉장히 다양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점은 작년부터 이제 프롭테크를 전문적으로 투자하겠다 하는 이런 분들이 이런 이제 업체들이 주체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 아시겠지만 우미건설과 직방이 출자를 해서 이제 프롭테크 워터링 펀드를 결성한 브리지 인베스트먼트가 대표적으로 지금 한 7개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계속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플랜 H 벤처스나 이지스 투자 파트너스 이런 쪽에서 지금 부동산 창업 및 테크 플러스 쪽에 굉장히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점은 작년부터 국토교통부 모태펀드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모태펀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프롭테크랑 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지금 전체 한 500억 규모로 이제 결성이 됐고요. 여기 지금 2개 업체가 운용사로 지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토교통 혁신펀드라는 게 이제 2027년까지 3천억 원이 이제 투입될 예정인데요. 그 중에 이제 올해 170억이 투입되고 내년에 330억이 투입될 예정이고 이게 이제 프롭테크에 다 오는 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 산하의 이제 10개의 혁신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제 예상이 되고 거기에 이제 지금 국토부에서도 프롭테크를 굉장히 비중 있게 내년 이후에는 투자 대상으로 넣으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공유주택 모태펀드가 250억 원으로 결성이 돼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어니스트 벤처스라는 데가 지금 운용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출은 그렇게 이제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데요. 초기라서 지금 이제 투자 받는 시장이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분야라서 하지만 이제 저희 보니까 57개사가 한 7천억 정도의 작년 매출을 이뤘고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있는 업체들까지 다 합하면 한 1조 원 매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 개 업체당 평균 한 61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 부동산 시장에 비정규직 계약직이 많은데 저희는 거의 90% 이상이 정규직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 회원사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에 이제 54개 업체 중에 51개가 채용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2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채용이 이루어졌고요. 분야는 영업, 개발, 마케팅 이런 쪽으로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초기 단계니만큼 다양하게 이제 비즈니스를 세팅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력들이 좀 필요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이제 서준호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접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협업 이런 생태계가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많은 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과로 나와서 아주 사례로 그렇게 명시할 부분은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 200건 가까이 기존 부동산 금융업체와 스타트업들이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사례인데요. 예를 들면 개발사와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업체 협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사와 드론 플랫폼을 가진 스타트업의 협업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VR 업체와 그다음에 통신사 이런 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은 이건 특허청 자료인데요. 기술 특허가 굉장히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2018년부터 증가해서 지금 거의 200건에 가까운 특허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용은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IoT 이렇게 해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물 한잔 마시고요. 세션 1의 앞에서는 부동산 프롭테크 시장 내부에서의 어떤 레코드를 전해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프롭테크와 관련된 생태계와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프롭테크 영역이라고 말하면 중개 임대, 부동산 관리, 프로젝트 개발, 이제 투자 및 자금 조달 이렇게 이제 보통은 말씀을 하시고 이제 위로 갈수록 굉장히 좀 헤비하고 시리어스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밑으로 갈수록 좀 일반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영역, B2C 영역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요.
그 분야마다 사실 저희 회원사가 어디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지를 좀 매핑을 해봤습니다. 보면 4개 분야 모두 플레이어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협업을 한다거나 그 부동산의 어떤 혁신들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이 충분히 지금 준비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프롭테크가 이제 부동산 기술이긴 한데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느냐, 부동산이 과연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좀 연관 산업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뭘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프롭테크니까 부동산업과 정보통신업이 가장 이제 중요한 매개체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건설업, 숙박업, 운수 및 창고업, 그다음에 광고업, 금융업, 그다음에 뭐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도소매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저희 프롭테크가 이제 연결이 되고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회원사가 130개인데 이 130개 업체의 업종 및 업태를 다 이제 뜯어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평균 한 3.5개의 업종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비슷합니다. 앞 슬라이드랑 정보통신업이 이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부동산업이나 도소매업이나 뭐 전문 서비스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다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산업 자체는 그 2018년 기준으로 보면 국내 GDP의 지금 7.3%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프랑스, 일본, 핀란드, 독일 이런 국가들과 비교 10%가 넘는 GDP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지금 상당히 아직 낮은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프롭테크가 부동산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규모를 보면 기존 부동산 산업이 이제 사업체 수가 16만 개가 되고 종사자 수가 50여만 명이 되는데요. 요걸 이제 나눠 보면 평균적으로 일사당 한 3-4명의 이제 그 직원들이 고용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매출도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뭐 1억 원대도 있고요. 또 많은 분야는 한 40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랑 비교해 보면 이제 프롭테크 기업당 종사자 수나 매출액이 상당히 이제 큰 걸로 나타나서 부동산 산업을 굉장히 좋은 어떤 구조의 산업으로 이제 변모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프롭테크 역할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생태계 안에서 이제 프롭테크는 또 어떤 역할을 차지하는지 조금 파악을 해봤는데요. 이건 외부 자료에서 이제 지난해 30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들 200개 중에서 이제 프롭테크를 살펴보니 프롭테크 스타트업이 17개 업체로 8.5% 정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액 규모로 보면 아무래도 조금 규모가 큰 편이니까 한 12%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앞으로 이 비중이 또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도 훨씬 비중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건 아까 뭐 인력 문제인데요. 8월 달에 이제 중기벤처부가 전체 이제 벤처기업하고 직원 수를 나눠서 평균 일사당 이제 19.61명이 고용돼 있다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그거에 비해서도 프롭테크 스타트업은 상대적으로 채용 규모가 좀 훨씬 크지 않나,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제 저희 프롭테크를 좀 보면요. 전체 아까도 나왔지만 전체 유니콘 기업이 이제 420여 개가 되고요. 대부분 미국, 중국이 주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 11개 정도로 전 세계에서 5번째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프롭테크 유니콘 스타트업이 약 41개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이 80% 정도 차지하고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유니코드로는 야놀자가 유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방이 예비 유니콘으로 지금 리스팅돼 있습니다. 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고요. 저희 이제 프롭테크 회원사들 좀 조사해봤을 때 이제 해외 진출한 경험이 있냐를 물었을 때 올 초 조사에서 이제 진출했다가 한 30%, 진출하지 않았다가 70% 정도 나타났는데요. 진출 계획은 6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하는 지역은 중국, 일본, 그 외에 제외한 아시아 국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글로벌하게 저희 이제 프롭테크 포럼과 같은 그런 협단체들이 국가마다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빨간 테두리 쳐진 게 이제 저희 프롭테크 포럼인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네덜란드, 핀란드, 영국, 일본 이런 업체들하고 글로벌 프롭테크 교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프롭테크 전망 과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제 올 초에 팬데믹이 상황이 터지면서 이제 저희 조사를 좀 해봤을 때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과연 6, 7개월 지난 이 시점에 지금 어떻게 좀 변화를 했을까 이런 게 궁금해서 최근에 다시 이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그 4월에 응답한 33개 중에 이제 28개 업체가 이제 응답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상당 부분 잘 극복을 하신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50%는 지연 취소된 프로젝트가 성사되거나 투자를 재개받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이 진행됐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나아진 것이 없다는 의견은 한 14%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이제 올해 매출이 어떨 것 같냐 타격을 입었다는 업체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도 증가했다가 50% 증가할 것 같다가 50%, 그다음에 유지될 것 같다, 이제 하락할 것 같다는 한 30% 좀 넘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6, 7개월 동안 어떤 부분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좀 주요하게 대응책이었느냐라고 했더니 역시나 이제 프롭테크 기술 업체답게 기술 및 서비스를 고도화하면서 좀 미래를 준비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 자금 지원 자금을 신청해서 좀 도움을 얻었다 이런 게 있었고, 인력 재조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였다, 비대면 영업을 강화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잘 극복을 한 것으로 이제 좀 파악이 됐고요. 그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년 시장 전망을 물어보니까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대부분 대답을 했고, 워낙 코로나 상황이 이제 유동적이라 모르겠다는 대답도 한 25% 정도 나타났습니다. 예, 나름대로 이건 뭐 그냥 스왑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쨌든 강점은 부동산 시장 데이터가 이제 훨씬 많이 이제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성과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의 저희 이제 강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관 산업과 굉장히 융복합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올텍트라고 나와 있지만 코로나 시대 속에서 또 부동산 온오프 토탈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점으로는 부동산 특성상 기술 적용 기간이 좀 길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마다 여건이 좀 많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성공 모델 하나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또 동일하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또 점이 있고요. 하지만 어쨌건 기회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디지털에 익숙한 그런 세대들이 많이 이제 대세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소비자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는 점이 이제 정말 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시장이 많이 활성화돼 있고 모빌리티나 물류나 이런 이제 부동산을 지원하는 후방 산업들이 또 성장한 것도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 부처 등에서 이제 여러 가지 펀드 조성이나 공공 데이터를 개방을 하면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좋은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협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제 프롭테크 쪽을 겨냥하진 않아도 부동산 정책이나 대책이 나오게 될 경우에 그 규제의 어떤 그 나비 효과로 타고 사실은 이제 저희한테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부동산 규제나 정책을 펼 때 이것이 스타트업이나 프롭테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영향 평가 같은 게 좀 이루어지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김수상 국장님께서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아직은 그래도 스타트업 지원에서 부동산업을 배제하는 것들이 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고쳐 나가야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부동산 시장에 이제 진출하신 라이선스 사업자들과 약간 충돌 이런 부분을 갈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그런 과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산업으로부터 또 배울 수도 있는데요. 사실 핀테크 산업이 2015년 정도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서 거의 시점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핀테크 산업이 지금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이제 진입 장벽을 많이 완화시켰고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이나 기재부나 이런 데서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 방안 같은 이제 마스터 플랜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제도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큰 게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 그래서 지금 많은 업체들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2012년에 76개에 불과했던 핀테크 업체가 지난해는 지금 345개로 이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도 저희가 이제 부동산 서비스 진흥 계획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효과가 좀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롭테크 시장의 이제 뷰 포인트를 좀 잡아왔는데요. 어쨌든 지금 플랫폼 업체들은 이제 매물 서비스 뭐 이런 것만 진행을 하다가 정보를 제공하다가 이제 앞으로는 온오프 생활 서비스로 진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테리어도 좋고 컨시어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간과 기술만 있어서는 안 되고 데이터나 콘텐츠나 스토리가 결합하는 그런 사이트, 그런 공간들이 훨씬 더 이제 오래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회원사를 보면은 부동산 쪽에 뭘 좀 해보겠다라고 들어오신 테크 업체가 많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일반 IT 업체, 일반 IT 기술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좀 에서 진출해서 기회를 보겠다 이런 일반 업체들이 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메이저리그 영역에서 많은 이제 뭐 플랫폼 업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데 앞으로 이제 보안이나 위생이나 공조나 여러 가지 이제 좀 다양한 틈새 시장이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면 이제 사실 처음에 딱 칸막이처럼 어디서 뭐 주거로 시작하고 상업으로 시작하고 관리로 시작하고 했지만 앞으로는 점점 영역 간 경계가 이제 모호해질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프롭테크 맵을 만들기가 점점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유 서비스 관점에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공유 서비스 유형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소상공인이나 이제 이런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소자본 창업을 좀 지원하는 그런 공유 서비스 유형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공유 미용실이나 공유 주방 같은 게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사실 지역이나 지구 단위의 어떤 그런 부분들 플랫폼을 제외하면 좀 그런 게 강점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쪽에서도 전국 단위의 어떤 빅 브랜드 이런 것들이 출연을 할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고요. 그게 가능하려면 이제 다양한 유형의 협업이나 M&A나 혹은 대규모 투자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수입 모델을 발굴 본격화해서 이걸 입증하는 기업들이 이제 훨씬 기회를 크게 잡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이제 드디어 프롭테크 쪽에 IPO 시장이 열려서 아마 야놀자나 그다음에 스파크 플러스나 이런 업체들이 이제 그런 기업 공개를 통해서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저희 이제 그 프롭테크 대표님들 네 분이 나오셔가지고 프롭테크에 대한 미래 전망에 대한 인사이트를 밝혀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